자,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경에 숨겨진 마스터 플랜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사실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기술 산업 발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치밀하게 짜인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 AI 인재 100명을 뽑았더니 그중에 무려 57명이 중국 출신입니다. 미국이 20명, 그리고 한국은 단 1명이에요. 이건 그냥 좀 앞서 나가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재 기반을 만들어낸 걸까요? 모든 위대한 계획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하잖아요. 중국 AI 설계도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훨씬 전부터 아주 튼튼한 기초 공사를 시작한 힘이죠. 매년 중국에서 배출되는 과학, 공학 분야 졸업생이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인재풀의 규모에서부터 이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집중도를 보세요. 중국 전체 학부 졸업생 중에 무려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공학도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8%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국가가 설계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재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바로 신가오카오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 입시에서 물리나 역사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공계, 즉 스템 분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모았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인재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들을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로 만들어낼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설계도의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산학협력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3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첫째, 대학과 기업 안에 700개가 넘는 국가 중점 실험실을 만들어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투자하게 합니다. 둘째, 정부 연구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업 투자도 받아야 해요. 이러면 연구가 현실과 동떨어질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칭화대나 쥐프 AI 같은 곳에서 모델을 아예 공개해버립니다. 누구나 가져다 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튼튼한 기반과 강력한 엔진까지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엔진에 슈퍼차저를 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고성능 연료, 즉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픈웨이드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 AI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간 핵심 기술, 일종의 비법 소스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소수의 대기업만 기술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걸 가져다가 활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국가 전체 AI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일단 큰 기술 기업들이 강력한 기본 모델을 풉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대학에서는 이걸 거의 공짜로 가져다가 자기들 산업에 맞게 살짝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의 혁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AI 기술의 독점을 막고 다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식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고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언어 모델이 비교했더니 중국 모델이 5개, 미국 모델이 5개입니다. 지프 AI나 센스타임 같은 중국 모델들이 이제 미국의 최고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떤 분야에선 오히려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기술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이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어마어마한 연료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바로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데이터국을 만들어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기 쉽게 만들고요. 2025년까지 국가 전체의 컴퓨팅 파워를 300 엑사플롭스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5G 통신망까지 더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거대한 망을 구축한 거죠. 자, 그럼 중국의 이 거대한 설계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바로 기술 강국 중 하나인 한국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전략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연구, 산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된 전략을 쓰는 반면에 한국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끊기고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도 삐걱대고 연구자들은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말 그대로 파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한 문장이 상황을 아주 아프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국가가 아니라 인재를 내보내는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이 자국 인재는 물론이고 해외 인재까지 끌어모으는 자석 같은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는 오히려 최고의 인재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중국의 방식, 즉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이 설계도는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승리 공식은 정말 이것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방식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